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전산세무 2급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테마 특강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4월 10일 시험 대비로 이번 시간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와 재활용 패자원 공제 신고서 두 서식을 함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제 경향 분석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서식의 출제 경향 분석 자료입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가 일단 동그라미 두 개를 겹쳐놔서 66회의 가장 어떤 유력한 출제 그 문제다 이렇게 후보로 일단 정해봤고요. 빈도는 여태까지 네 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15년, 14년, 13년 이렇게 거의 해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년도에는 없었고 11년도 48회 뭐 이렇게 쭉 있었고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출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그리고 난이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죠. 한도 계산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의제 매입세 공제는 대손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작성을 부속서류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신고서에다 반영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재활용 패자원 공제 신고서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었는데 뭐 전산세무 1급에서는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하고 재활용 패자원 공제 신고서가 전산세무 1급에서는 거의 비율이 비슷한데 우리가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는 여태까지 딱 한 번, 53회인가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가장 최근의 차라고 할 수 있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63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준비해 주시고요. 63회부터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에 관련되어 있는 이론 정리를 조금 하고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 과세로 매입됐던 것들은 제조나 가공 과정을 걸쳐서 과세로 판매가 보통 되죠. 일반적인 제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세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가공 중에는 뭐 변화가 없고 과세로 이제 판매할 때 이제 요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잖아요. 근데 이 면세로 매입하는 경우, 자, 우리가 이제 면세로 들어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면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아예 안 되죠. 그리고 또 제조나 가공 과정을 걸쳐서 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과세로 판매가 될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자, 이때는 또 이제 부가세 창출이 사실상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전혀 안 받은 상황에서 10%를 납부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공평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면세 같은 경우는 역시 과세와 똑같이 구입 시점에서 구입 시점에 전액을 다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 공제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공제 대상 매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매입 원가에 부대 비용이 있을 때요 순수 매입 가액만 인정을 해줘요. 일단 이게 좀 다르다는 거. 순수 매입 가액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만 봤을 때는 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공제가 안 되는 제외 대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외 대상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입 시 들어가는 관세가 있죠. 수입 시 관세는 우리가 분계를 굳이 하자면 이게 원재료로 분계할 수가 있어요. 회계 처리도 원재료. 하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수입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 시 이제 우리가 포함되는 모든 수입 통관 재비용들 있죠. 그런 것들도 모두 회계 처리상에서는 원재료가 맞고요. 일반적인 과세 매입의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가 되는데 수입 시 관세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면세 재화를 매입해서 과세로 파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의제하다는 말 또는 간주하다는 말이 원래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세법상 뭐뭐로 본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줘도 그만인 세금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형평성 측면에서 부가세 특성상 형평성을 엄청 따지는 세법이다 보니까 이 다른 과세 사업자들하고의 어떤 그 차이를 이제 좀 줄여보고자 정책적으로 이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매입 금액만 해줘야 된다. 또 사실 그 부대 비용까지 모두 다 인정을 해줘 버린다면요, 또 부당하게 또 매입세 공제를 과다하게 또 받을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일단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운반비 등, 뭐 각종 부대 비용들 있죠. 공제가 역시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다른 내용들인데, 이제 그 수도요금, 이거 면세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 또 방역 소독비, 이런 것들, 뭐 세스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비, 예, 이런 것들. 이건 사실 다 면세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모두 면세라고 해서 다 공제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쵸, 직접적으로 제조나 가공 과정에 투입된 것들만 일단 포함이 되고, 부수적인 것들은 어떤 취득 부대 비용들 이런 것들은 미안하지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 가공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과세로 했을 때 10% 이제 납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걸 이제 잠깐만 좀 하나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자, 깔끔하게 지우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해왔습니다. 알아야 될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딸기가 한번 있다고 해볼게요. 딸기가 있는데, 딸기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죠. 예, 구입을 하게 되고, 그럼 구입 시에 이제 구입가액 전액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매입가액 전액이 이제 공제 대상이 될 겁니다. 예, 공제 대상. 그래서 이게 한 1000kg 정도를 구입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 회사는요, 딸기잼을 만드는 회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제조 가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딸기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딸기잼을 만든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딸기잼은 이제 과세입니다. 10%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이게 500kg만 이제 투입을 하고, 나머지 500kg,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딸기잼을 제조를 하고요. 요것은 이제 그대로 다시 이제 판매를 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금 효과를 봤을 때 딸기잼을 구입했을 때 전액 공제 대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얼마든지 공제를 해주겠죠. 하지만 이 1000kg에 대해서 공제를 받은 것들인데, 1000kg를 모두 다 제조나 가공 과정에 투입된다는 어떤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믿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먹튀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500kg만 제조를 하고 반은 그대로 판매했다면 부가세가 납부가 안 되는 거니까 10%만큼 1000kg에 대해서 10%에 대한 부가 창출이 된 게 아니라 500kg에 된 것만 내니까 이건 약간 편법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추징을 합니다. 추징을 하는데, 추징이라고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보통 이제 좀 추징이라 무서우니까 재계산을 한다. 의제매입세액을 500kg에 대해서 다시 토해내게끔 하는 그러한 처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깔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입력 순서라든가 유의사항들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입 매출점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 매입분, 즉 우리가 이제 무증빙 매입이라고 하는데, 그게 일단 인정이 되고요. 이제 거래명세서나 뭐 공급계약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농어민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이제 사업자한테 매입한 것들이 이제 원칙적으로 입력 대상이에요. 뭐 카면, 뭐 현면 이런 것들 있죠. 카드 면세, 현금 영수증 면세 이런 것들이 일단 있을 수 있겠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60번 면세건별로 입력을 하시면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요. 큰일 났어요. 내일 지금 촬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고 참 큰일이네요. 계속 목 상태가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이래요. 너무 무리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몸 관리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래요. 저는 지금 몸 관리 안 하고 막 하식스 막 2개씩 들이마시고 강의하고 그랬더니 정신이 없네요. 지금 계속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사실 지금 나올 때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서 하는데, 이 선인의 칠판은 인서트 버튼 이제 제가 단축키를 눌러버리면 종이 쳐요. 그래서 차마 못 누르고 지금 기침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매입 매출점표 입력을 잘했으면요, 이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근데 이제 공제율을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일반 기업, 중소기업이자 제조업, 그 다음에 음식점업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공제율 적용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를 보면요. 자, 두 번째. 거래 증빙이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서냐, 카드냐, 농어민 매입분이냐. 뭐 사실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이미 다 끝났던 부분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도 계산이 있어요. 이제 그죠? 재작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한도 계산인데, 이제 보통 예정 때는 한도 계산을 안 하고요. 확정 때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이제 이번이 이제 예정 신고 그 기간이죠. 4월 달이 보통 이제 예정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나오면 좀 쉽게 한도 계산을 안 하고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출제자가 어렵게 내려고 작정을 했으면 한도 계산을 낼 수도 있는데, 뭐 당황하지 마시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란에다 입력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전산세무 2급에 이게 출제된 적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전산세무 1급엔 이미 이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AT 자격시험에는 이미 이걸 한 세트로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부가세 정리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부가세 대급금을 만들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원재료를, 그쵸, 자산 인정 못 받는다. 결국에는 비용 인정 받지 마라 라는 거죠. 결국에는 원재료가 이렇게 흘러서 매출원가까지 가잖아요. 매출원가가 뭐예요? 결국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이제 비용 처리를 하지 마라. 부가세 공제받는 것만큼. 그런 이제 정리분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가만히 보면은 세무서가 그냥 앉아서, 그쵸, 이렇게 퍼주는 건 아니죠. 원래 의지하다, 뭐 간주하다는 원래는 매입이 아닌데, 공제해주는 게 아닌데, 의제 매입세 공제가 세법상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뭔가 선심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막상 까보고 나면 공짜가 없다는 거. 그죠? 원재료 매입가액이 그만큼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세액 공제 받는 것만큼. 자, 그런 거, 예,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요거는 주로 이제 그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부가세 신고서를 통으로 작성하는 문제. 한데 이제 막 55회, 56회, 57회 전산세무 이제 2급 문제 중에서 부가세 예전에는 이제 예정 누락 확정 반영,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트렌드였으면 이 당시에 트렌드가 한 5, 6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55, 6, 7회였던 걸로 기억해요. 뭐 성빈, 경빈 막 이랬을 때 그 회사명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 그 기존의 입력단자를 다 무시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통으로 작성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부가세 신고서를 통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같은 걸 집어넣어서 입력을 직접적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맨 아래쪽에 그 부가세 그 반영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면 어디가 되냐면 이제 그 매입세액 부분 있죠. 14번 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란이 있죠. 거기 이제 42번 란이 있어요.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는데 그쪽에 이제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세액을 뭐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해서 나온 세액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거는 매입 매수준표 입력하고 들어가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 작성을 제대로만 잘 하시고 뭐 거래 증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수가 없으면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회 전산세무 2급 63회 주식회사 세진, 회사 코드 632번 되겠습니다. 뭐 워낙 문제 자체가요 뭐 어렵지는 않아서 그냥 입력하면 쭉쭉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입력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가 원재료인 고기를 가공을 해서 깡통 통조림업을 제조하는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인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 중소기업이란 말이 딱 보이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중소라는 말을 보니까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104분의 4구나. 일단 요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게 확정이니까 뭐가 될까요? 우리가 그 정산을 해야 되겠죠? 의제매입세 정산이라는 얘기 뭐냐면 한도 계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요거 이제 입력하면 되겠고, 말 그대로 추가 재료에 이게 한도 계산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 자료입니다. 물론 한도 계산법이 조금 까다롭긴 해요. 실제로 손으로 다 계산을 하려면 까다로운데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입력만 하시면 자동으로 한도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입력을 한번 해 드릴게요. 프로그램,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 632번 주식회사 세진이 되겠고요. 부가세의 2에 보시면, 자, 확대해 드릴게요. 자, 부가세 2에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여기 보입니다. 자, 이거 눌러 보시고요. 자, 들어갈게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목 상태가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이제 기침 나올까봐 조심조심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렇습니다. 기존에 제 거 이제 전에 녹화했던 거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다운됐지? 아픈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기침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뭐 엄청 참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저도 이런 투혼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듣고 뭐 1.2배속, 1.5배속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럼 좀 덜 졸릴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 너무 좀 졸립다 싶으면은 배속 재생을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블로그에서 직접 들으시는 분들은 배속 재생이 안 되죠? 혹시 뭐 배속 재생이나 원본 다운로드 때문에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웹하드를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웹하드에 저 원본이 다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근데 다 열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또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 꼭 이제 물어보신 분들에 대해서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어차피 뭐 돈 벌자 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저작권이 없는 그런 원장이고 저작권이 없는 강사예요. 이게 뭐 돈 벌자고 하는 짓도 아니고 그냥 제가 가르치는 저희 학원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들이 합격률이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지 뭐 이걸로 대박이 날 것 같으면 뭐 저는 그쵸 여기서 이걸 안 했겠죠. 목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제가 미쳤죠. 저희 와이프가 저 그래서 막 되게 못마땅해요. 돈도 안 되는 걸 뭐하러 이렇게 주말에 나와갖고 저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맞죠? 오늘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쵸? 토요일인데 나와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하시는 게 목표니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0월부터 12월이고요. 자, 공급자 F2번 누르신 다음에요. 거기 보면은 우리 이제 거래처가 다 어디입니까? 한우죠, 한우. 공급자. 한우하고 한돈하고 있네요. 깜짝 놀랐네요. 저는 이게 상품명인 줄 알았어요. 2016년 10월 5일 구분은 계산서. 그 다음에 물품명은 소고기네요. 그 다음에 수량은 100개. 매입 가액은 500만원. 그 다음에 공제율은 이제 104분의 4. 그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또 공급자가 달라요. 그래서 한돈.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2016년 11월 7일. 이건 이제 신용카드네요. 카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품명은 돼지고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수량은 이거는 200. 그 다음에 매입 가격은 400만원. 역시 공제율은 똑같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제 매입 자료는 다 입력했고요. 추가 자료 입력 부분을 여기 아래쪽에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다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다 입력이 됐으면 실무에서는 이거 불러오면 돼요. 근데 이제 불러오면 아마 숫자가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러오지 마시고 문제 제시된 걸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 신고 시 과세 표준은 문제에서 1,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1,4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고 확정 신고분은 1,55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550 입력하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게 한도율이 지금 보시면 30%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세법이 개정돼서 35%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도율을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35 이렇게 쳐서 한도율을 변경해 주셔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프로그램이 지금 이게 9월 7일 버전인데요. 15년 9월 7일 버전이라서 그런 건데요. 아마 여기 보여드리면 이제 15년 9월 7일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쵸? 근데 아마 여러분 시험 보실 때쯤이면 아마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일단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지금 없다고 문제에서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확대해드리면 공제 납부할 세액은 346,153원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일단 매입세 공제를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전체 단기 매입액이 900만원 이게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금액이고요. 요게 이제 공제 납부세액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평가 범위고 저장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부가세 신고서도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고요. 이기 확정이죠. 자, 이기 확정.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난이라 그랬죠, 제가. 자, 그리고 확대를 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난에 42번 난에 반영이 된다. 자,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드린 이 시스템에서 1번만 지금 안 한 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한 거예요. 2번하고 4번을 한 거죠. 물론 이제 3번 부가세 적립분계나 1번도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입력을 한 거고요.
이제 그리고 풀세트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풀세트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여기까지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범위고 항상 그렇죠. 제가 풀세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존 자료를 놔두고 메인 매출 존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존표 입력 있잖아요. 그냥 요거는 매입일자 그냥 그대로 할게요. 자, 계산서,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라고 하시면 되겠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자동 반영돼요. 100 단가는 건너뛰면 되겠고 50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처명은 한우죠. 그 다음에 뭐 전자계산서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분계는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원재료 여기서 적유해서 6번을 거셔야 돼요. 반드시 이 적유 6번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반영분 적유를 안 걸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안 돼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11월 7일 날도 역시 이번에는 이제 신용카드 매입이니까 카면 58번이 되겠고요. 돼지고기, 그 다음에 수량은 200개, 공급가액은 이제 400만원 되겠고요. 거래처가 한 돈이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그냥 뭐 아무 카드사, 소만카드 그냥 뜨는 거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응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드로 할게요. 그냥 여기 이제 외상매입금이죠. 자, 이렇게 원래 이제 전표 입력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적유 6번을 걸어야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두 개를 걸으면 돼요. 요 순서 잘 기억하시고. 자, 그렇게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의제매입세 공제신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확정신고기간. 자,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 안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니까 와, 제가 아까 수동으로 입력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요 부분만 제가 추가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오고요. 자, 뭐 세로 불러오기를 해도 자, 전표 불러오기를 해도 똑같아요. 그쵸? 똑같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공제율이 104분의 4죠. 요건 바꿔줘야 되겠죠. 공제율을 여기서 이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위쪽에 보면 일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자, 4 이렇게 하시면 104분의 4로 다 자동 반영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오시면서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게 메인 매출표 입력하고 지금 신고서 반영. 그러니까 요 1번도 하고 2번도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아니다. 잠시만요. 1번하고 2번을 다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도 계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 반영은 어차피 가면 자동으로 나올 테니까 3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받는 금액이 346153 요 금액이잖아요. 요거만큼 부가세 대급금을 살려주고 원재료를 없애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 전표 입력을 가서 12월 말일이죠. 과세기간 종료일. 그 다음에 요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하시고 아까 우리 받는 금액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346153 대변의 원재료 그 다음에 적유 8번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문제에 제시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 3번에 해당되는 그런 부가세 정기분기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풀세트예요. 실무에서도 역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고요. 음식점들 기장들 많이 하잖아요. 그 실무에서 세무사무실 직원들이 또 이제 뭐 제조업체도 이런 거를 하고요. 그럴 때 이런 방법대로 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방법을 제가 풀세트로 다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외적인 부분도 저 있긴 한데 일단 시험 문제랑 관련돼서 실무에 나오는 부분에 대한 풀세트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뭐 원래대로 그냥 돌려놓을게요.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이건 뭐 서식에 맞으니까 넘어가고요. 매입매춘표만 지우겠습니다. 자, 매입매춘표 지워야 되겠죠? 자, 이건 지워놓고 왜냐면 이제 결산이 틀어질 수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반영해놓고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회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 회차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 같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이 당시 전산세무 2급이 전산세무 1급보다 더 어려웠다는 말이 나왔던 그 상당히 이제 사실 이전에 의제매입세 공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렵게 나온 물론 이 60회를 풀기 전에 우리가 63회를 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데 이 당시에 이제 뭔가 새로운 경향이 나오다 보니까 개정세법이 이제 반영된 문제가 이게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산세무 2급에서는 한도 계산하는 문제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당황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말한 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이제 풀세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뭐 현금 거래도 나와 있고 하니까
풀세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만약에 한다면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매입매수점 표입력, 의제매입 공제신고 작성 이 순서대로 알면 되겠죠. 그 중에서 문제 제시된 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요구하는 부분은 이거 신고서 작성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기출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전체 풀세트를. 우선 10월 31일 전표 입력을 먼저 합니다. 계산서 매입이니까 53번 면세 매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야채, 품명을 보시면 이제 야채라고 되어 있고요. 수량은 편의상 1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로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는 세미가 되겠죠. 세미.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계산서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냥, 그리고 적요 6번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월 24일 문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 매입이니까 58번 카드 매입, 카드 면세, 정육 수량은 뭐 편의상 1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8천만 원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진우한테 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사는 그냥 편의상 그냥 뭐 하나 카드로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로 할게요. 분계 4번 카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적요는 6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제시한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그쵸, 실전처럼 한번 해본 겁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늘 기출문제 형태로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전체적인 풀세트를 다 알아두시면 응용력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입력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죠? 농어민 현금은, 선생님, 농어민 현금을 아까 입력하지 않았는데? 입력했는데 왜 안 되나요? 자, 여기 보세요. 제조업의 경우에만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업종입니까? 여기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죠. 미안하지만 간이가세가 아닌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과세자 개인 법인들은 음식업종의 경우 농어민 매입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요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 외에도 뭐 유흥업소도 이제 의제 매입이 있거든요. 술안주가 이제 의제 매입이 돼요. 과일안주도 되게 웃긴 게, 과일안주도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게, 보통은 화학적 형질 변화가 일어나는 게 과세되지 않나 했는데요. 이 과일이 깎아갖고 과일안주가 되면 이거 과세예요. 그러니까 과일을 사올 때 면세고 팔 때는 과세잖아요. 그래서 유흥업소도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104분의 4. 아까 제가 뭐 설명 안 드렸는데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되게 웃겨요. 네, 아무튼 그렇고 자료 2를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한도의 계산에 관련된 문제죠. 결국에는 이제 농어민 매입분만 입력을 안 하고 나머지 2개를 입력하면 되겠고, 자, 자료 입력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부가세 그 부속 서류,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제 확정 신고 기간, 자, 다 입력됐죠? 자, 그리고 이제 공제율을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공제율 여기 이제 106분의 6이죠. 법인 음식점이니까.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이제 한도 계산을 해줘야 돼요. 전체 이제 5억 원인데 2억 4,200, 그 다음에 확정분이 2억 5,800 이렇게 입력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도율은 35%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올해 변경이 됐으니 35라고만 쳐주시면 되고, 단기 매입액이 지금 1억 1,0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문제에서는 1억 8,420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420만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공제받을 금액은 전체 1억 8,420만 원이 우리가 공제 대상 금액이 되겠고, 실제 공제받은 금액은 한도 그 반영을 해서 570만 5,660원이 공제받을 세액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저장하고요. 자,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정말 1억 8,420에 570만 5,660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부가가치. 자, 부가세 신고서 2기 확정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니까, 자, 역시,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밖에 공제 매입 세액에 1억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한도 계산, 죄송합니다. 한도 계산했을 때는 1억 8,420이 6개월치 전체인데, 그렇죠. 요 금액은 이게 2기 확정만 따진 거기 때문에 2기 예정분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반영되지 않은 7,4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있죠. 이 차이 나는 금액. 그것이 예정 때 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서식에서 끌어오는 거니까 이게 다 맞습니다. 자,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봤고요. 당연히 이제 부가세 정리분계는 5705, 660 이것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전표 입력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12월 31일자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죄송해요. 5705-660 일시정지 버튼 눌러야 되는데 기침 한번 하고, 근데 지금 수업의 맥을 끊기 싫어갖고 제가 지금 막 기침을 억지로 잡다 보니까 하면서 이해해 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목이 지금 막 마탱이가 안 내가지고. 자, 그리고 원재료 적용 8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풀세트고요. 요거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저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요거 띄워드릴 테니까 잠깐만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셨는데 물을 지금 막 몇 리터를 마시는지 몰라요. 근데 물 마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자고, 또 의사 선생님이 목 쓰지 말래요. 근데 강사가 밥줄이 목 쓰는 건데 목을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여러분들. 사실 그래요.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거의 말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올해 나이가 38이거든요. 남들 놀 때 어떻게 똑같이 놀고,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남들 놀 때 지금 이제 학원생들은 하나도 없고 저 혼자 원장실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남들 놀 때 어떻게 똑같이 놀고 남들 공부할 때 맞춰서 공부했다가, 그죠? 어떻게 남을 이깁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고 배운 사람이고,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뭐 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노력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 아니시면 저처럼 노력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문제하고 이제 관계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뭐 이건 뭐 저장 안 하고요. 부가세 신고서까지는 하라고 요것만 저장하시면 되겠고, 메인 매출점표 입력했던 부분들도 원상 복구 시켜놓겠습니다. 일부러 이제 제가 이거를 일시정지 눌러서 안 지우고 다 보여드린 이유는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것만 원래 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혹시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제 AT 준비를 하실 거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어차피 AT하고 전산세무 2급하고 지금은 이제 출발점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자격증 시험이 이제 확 달라질 거예요. 점점 격차는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AT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이게 실무에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법인 음식점이 어떤 데가 있나요? 아웃백, 뭐 맥도날드, 빕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다 법인 음식점들이에요. 그런데 또 회계팀에 또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수도 있고, 뭐 메일 유업, 남양 유업 이런 그런 회사들 있죠. 풀무원 이런 데들 있죠. CJ 이런 데들도 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음식점도 외식사업부를 영업하는 경우, 그러니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의제맵세공제가 이제 제조업의 경우도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식품 먹는 거랑 관련 있는 부분을 다 이걸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거는 실무에 써먹는 부분이다. 이렇게 회계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프로그램을 쓰셔도, 꼭 뭐 도전 프로그램을 쓰셔도, 아니면 뭐 세무사랑을 쓰셔도, 뭐 그쵸, 뭐 SERP를 쓰시건, 다른 걸 뭐 iCube 쓰시든 뭘 쓰시든 간에 이런 흐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체 ERP도 마찬가지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역시 542번 54회 기출문제인데요. 이거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한도 계산 별도로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 중소제조업이라고 또 현광펜 제가 칠해놨고, 전표 입력을 생략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전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전부 다 뭐 현금 매입이라고 하고 전표 입력을 하고요. 일단 대신에 이제 지우는 건 안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우시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제가 마무리 분계까지 쭉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를 해주시고 54회 들어갈게요. 일단 메인 매출점표를 원래 입력하는 거죠. 정상적인 어떤 그 흐름은 날짜는 이제 1월 5일, 그 다음에 경기농산 거죠. 이게 53번 전자계산서 수령이라고 되어 있고, 농산물 수량은 100개, 매입 가격은 10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농산이니까 경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전자계산서예요. 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 원재료 적요가 그냥 가시면 안 되고 6번 이렇게 하셔야죠. 이거 안 하면 의제맵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월 20일이죠. 자, 이건 이제 비사업자인 농민에게 매입했는데, 자, 잘 보세요.
비사업자인 농민한테 매입하는 게 아까는 음식점이라서 안 되는데 중소제조업이기 때문에 김갑동 씨 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건으로 보시면 되는 60번입니다. 면건, 면세건별. 요게 제가 여기 설명드렸던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요거 1번 메인 매출 입력할 때 면건이다.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채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수량은 50, 그다음에 금액은 30만 원. 요거는 잠시만요. 이게 경기 농산이 없나요? 있네. 네, 제가 무슨 잘못했나 봐요. 아니다. 잠시만요. 제가 실수했어요. 잠시만요. 이런. 네, 갑자기 데자뷰 현상이 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기세요. 이게 제가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이게 넘기세요. 알겠죠? 한국 상사인데 제가 갑자기 지금이 한 4시 거의 다 되거든요. 취약 시간대예요. 저 졸려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 잠 깨시고 힘내세요. 진짜 지금 오늘 오전에 학원장 연수가 있어갖고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천안에서 연수 받고 오는 바람에 연수 되게 졸렸거든요. 정치판도 그런 정치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 끝나고 지금 와서 이걸 하는 바람에 이제 되게 지금 피곤했어요. 오늘 좀 일찍 일어났더니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미안해요. 얼른 할게요. 자, 김갑동이죠. 김갑동. 그러니까 위에 거 한국 상상 잊어버려요. 모르는 거 하기. 자, 그다음에 저기 6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의제매입. 자, 좋습니다. 자, 일기 예정이니까요. 1월부터 3월 이렇게 들어가면 보세요. 자동 반영됐죠? 다만 이제 이쪽에 나와 있는 공제율이 102분의 2냐, 104분의 4냐, 106분의 6이냐. 자, 공제율 일괄 변경 버튼을 한번 눌러서요. 104분의 4로 다 바꿔보죠, 자, 보면 하고 엔터를 치셔야 된다. 됐죠? 다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됐죠? 좋고요. 한도 계산은 별도로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다. 그래서 396,153원. 이게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가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제 여기서 그 과세표준의 한도 계산이 아마 칸이 안 들어가져요. 예정신고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건 다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아마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의 매입 가격은 1,030만원, 세액 공제 대상은 396,153. 요게 이제 공제 대상이 아마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금액이고, 우리는 이따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의제매입세 공제에 대한 정리분계를 할 때도 396,153원에 대해서 정리분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부가세 신고서를 먼저 가서 제 말이 많이 틀리는지. 42번이라 그랬죠?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 자, 보니까 맞죠? 자, 14번 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자, 이쪽에 보니까 확대해드리면 14번에 여기에 반영이 된다.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쪽에 있는 금액들이. 참고하시고. 자, 396,153.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걸 해야 되겠죠? 만약에 신고서 작성까지 하라 그러면 아까 저장하셨어야 돼요. 자, 이거 일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에 3월 31일 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죠? 그 다음에 396,153원 대변에 원재료 적용 8번. 이 왜 적용 8번인지는 아시죠? 원재료가 본래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지금 간 거잖아요. 원재료가 원재료비가 됐다가 제공품에 갔다가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냥 부가세 대급금으로 세액 공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국세청은 공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시는 게 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자, 전 이걸 원상 복귀 시켜놓고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회차는 53회 제주기업입니다. 자, 바로 다음 회차 갈게요. 여러분도 지워놓고 넘어가세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이 다음 이제 그 전산세무 2급에서 나오는 제가 53회까지 쭉 다 풀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전산세무 2급의 여태까지 기출문제였고요. 그 다음 건 이제 53회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신고서가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40분이 다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패자원 같은 경우는 이론 설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올릴 때도 이걸 한번 끊고 올릴게요. 그래서 이거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 패자원 설명드리고 또 쭉 다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또 이어서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한번 끊고 파트 1, 2로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기지개 피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좀 편하게 쉬셨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